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어느덧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 이쪽을 살펴보면 특히나 토트넘이 과연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컨퍼런스리그를 나갈 것이냐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현재 순위를 보면요. 토트넘이 35경기를 했고 승점이 57점인데 브라이튼이 승점이 55점입니다. 2점 차이죠? 그런데 브라이튼은 경기 수가 토트넘보다 2경기가 적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이 안 치른 2경기 중에 1경기만 승리해도 토트넘하고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54점, 토트넘은 57점이거든요. 그리고 득실차도 거의 비슷해요. 플러스 7과 플러스 3. 그런데 이번 주에 토트넘과 아스톤빌라가 맞대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위와 7위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이 세 팀에서 복잡한 상태고요.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남은 일정이 아스톤빌라, 브렌트포드, 리즈 요 세 경기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경기가 모두 꽤나 어려운 경기입니다. 일단은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 직접적으로 유로파리그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팀이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보통 이렇게 이제 중위권에 있는 팀들은 마지막에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강등을 당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그런데 브렌트포드는 그래도 이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를 만났을 때도 브렌트포드가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리즈는 현재 19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데 승점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에버튼 17위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아마 강등권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는 건 아스톤빌라, 브렌트포드, 리즈 이 토트넘이 만나는 세 팀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 그래서 토트넘이 일단 어쨌든 이 남은 경기들이 쉽지는 않고 결국 이렇게 온 것은 토트넘이 분명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등권 에버튼, 사우스햄튼, 본머스 2무 1패 강등권 팀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뉴캐슬, 맨유, 리버풀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팀들에게 1무 2패 좋지 않은 성적을 또 거뒀죠. 최근에 이 성적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4위 싸움을 하다가 유로파리그로 내려가고 유로파리그에서 또 내려가면서 현재는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토트넘에겐 다행인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특히나 아주 가깝게 경쟁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과 아스톤빌라 있잖아요. 이 두 팀이 남은 경기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일정이 일단 토트넘, 그 다음이 리버풀이에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리버풀이고 그 다음이 브라이튼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지금 유로파리그 경쟁권에 있는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튼 이 세 팀을 연달아 만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아스톤빌라가 유로파리그에 나가고 싶다면 이 세 팀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되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일정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만 잘하면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가 있는 순위거든요. 승점도 그렇고. 그런데 브라이튼이 일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스날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은 비교적 쉬운 일정이지만 그 다음에 브라이튼과 아스톤빌라를 연달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일정을 보면요. 아스날, 뉴캐슬, 맨시티, 챔피언스리그권에 있는 팀들을 만나고 아스톤빌라, 유로파리그를 현재 경쟁하고 있는 팀을 만나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지금 경기 수가 적지만 남아있는 경기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토트넘,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요 세 팀의 일정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토트넘이 일정상은 유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경기가 남은 상태인데 지금 토트넘의 승점이 57점이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3경기를 모두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66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이 지금 현재 남은 승점이 4점이죠. 남은 3경기 동안 4점만 획득하면 유로파리그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승점이 되고요. 그리고 브라이튼은 승점을 토트넘보다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어쨌든 브라이튼의 일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리버풀이 한 승점 66점 정도만 가져가면 유로파리그 안정권에 안착을 할 겁니다. 근데 리버풀의 일정을 보면 현재 레스터시티,
아스톤빌라, 사우스햄튼. 요 세 경기가 남았거든요. 비교적 쉬운 일정이 남았죠. 사우스햄튼은 거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강등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아스톤빌라와 레스터시티는 강등 경쟁,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유로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경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세 경기를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리버풀이 승점 4점 정도는 현재 리버풀의 성적을 생각하면 6연승을 기록 중이니까 충분히 자신들의 손으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는 리버풀이 상황에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뉴캐슬, 챔피언스 리그권 팀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승점이 맨유보다는 1점, 뉴캐슬보다는 3점이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리버풀이 만약에 3경기를 모두 이겨서 승점 9점을 쌓는다면 71점이죠. 그러면 이제 뉴캐슬은 4경기 동안 6점, 맨유 같은 경우는 4경기 동안 승점 8점을 가져가면 리버풀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비교적 순탄하네요. 울버햄튼, 본머스, 첼시, 풀럼이거든요. 그런데 맨유가 만나는 울버햄튼, 본머스, 첼시, 풀럼 요 4팀이 공교롭게도 다 중위권에 몰려 있습니다. 풀럼, 첼시, 울버햄튼, 본머스. 근데 이 4팀이 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반면에 강등권 경쟁은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4팀의 동기부여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맨유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비교적 수월한 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버풀이 정말 추격을 잘하고 있지만 리버풀이 만나는 팀들은 레스터시티, 아스톤빌라, 리즈 모두 동기부여들이 충만한 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3연승을 하지 않는 이상 맨유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에 앞서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 뉴캐슬이 어쨌든 맨유보다도 승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긴 해요. 물론 리버풀이 맹렬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뉴캐슬은 비교적 수월하게 승점이 71점만 되면 사실상 리버풀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으니까 현재 남은 4경기에서 6점만 따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의 일정을 보시면 리즈, 브라이튼, 레스터, 첼시입니다. 이 일정을 생각해봤을 때 첼시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상태고 레스터시티, 브라이튼, 리즈 이 팀들은 레스터시티와 리즈는 강등권, 브라이튼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지만 요 4경기에서 이번 시즌 뉴캐슬이 보여주고 있는 성적과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자신들 스스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다. 매우 유리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 이 우승 경쟁은 사실 맨시티가 매우 유리해진 상태죠.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승점이 1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스날이 분명히 승점이 앞서 있었지만 리버풀에게 무승부, 웨스트햄에게 무승부, 사우스햄튼에게 무승부 이 3연무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승점을 많이 잃었거든요. 특히나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에게 비겼다는 게 이건 아스날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 2경기에서 놓쳤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고 그리고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져버렸으니까 사실은 이번 시즌 아스날이 잘 해왔지만 지금 현재는 순위가 바뀐 상태고요.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마지막에 당했던 패배가 언제냐면요. 지난 2월 6일 토트넘전이 마지막 패배입니다. 리그에서는 지금 한눈에 봐도 패배가 거의 없죠.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등권을 만났을 때 미끄러졌던 아스날과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던 심지어 13경기 동안 대부분 승리를 기록했던 이 맨시티와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맨시티가 최근에 리그에서는 10연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표를 보면 아스날이 남은 3경기 동안 쌓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이 승점 9점을 더했을 때 현재 승점 9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는 남은 4경기 동안 승점 8점만 더하면 사실상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일정이 맨시티를 보시면요. 에버튼, 첼시, 브라이튼, 브렌트포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해요. 만만치 않은 일정이긴 한데 지금 리그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은 4경기 동안 승점 8점을 일단 가져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면 아스날도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를 많이 만나긴 해요. 브라이튼,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울버햄튼. 물론 울버햄튼은 이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동기부여가 거의 없는 상태겠지만, 노팅엄 포레스트는 강등권, 브라이튼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라 분명히 위협적인 상대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맨시티가 남아있는 일정보다는 약간 수월한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아스날은 무조건 이 세 경기를 모두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강등권도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지금 레스터시티와 리즈가 승점 30점인데 3경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팀들이 3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면 39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울버햄튼은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랑 웨스트햄도 39점만 넘어가면 강등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팀도 강등권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팀들,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 레스터시티, 리즈, 요 네 팀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사우스햄튼은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아마 요 네 팀이 시즌 막판까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레스터시티와 리즈에 비해서 승점이 2점, 3점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경기 수와 그리고 승점 계산을 매 경기마다 해야 되게 되는데, 지금 우승 경쟁부터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 그리고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강등권 경쟁까지 정말 이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는 리그라서 마지막까지도 이 경쟁들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 진출, 유로파 리그 진출, 컨퍼런스 리그 진출, 그리고 강등권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이 다음 시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전적이든 선수를 영입하는 측면에 있어서든 남은 이제 약 한 3경기에서 4경기 정도, 요 사이에 이 팀들의 다음 시즌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